저희가 뉴스에서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 모아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진현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가 딥시크 사용을 차단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그리고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딥시크에 대해 5일 일제히 차단령을 내렸습니다. 민감한 정보 데이터가 중국의 서버를 둔 딥시크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일본뿐 아니라 지금은 세계 각국에도 딥시크 사용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부뿐만이 아닌 오픈 AI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차단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금값 또 사상 최고치, 거래대금 무 역대 최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한 가운데 국내 금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관세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 더해 각국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금 매입과 경기 둔화 우려 등의 금 수요가 몰리면서 증권가에서는 올해 금 가격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늘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인 금의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아울러 주요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계속되고 이 유로존의 금리 인하 사이클, 글로벌 ETF 등 금 보유 확대도 금값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 부담스러운 가격이 상승폭 일부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방향 자체를 전환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율 방어의 1월 외환 보유액 한 달새 46억 달러 증발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외환 당국이 지난달 1,47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 방어에 나선 결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 46억 달러, 약 6조 6,500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110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12월 말보다 45억 9천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한은은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원인으로 외환 시장이 변동성 완화 조치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자 한은이 시장에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시장의 개입에 나섰다는 겁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외환 스워프 증액에 나선 것도 외환 보유액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당분간 이 외환 보유액 감소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에 관한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가상자산 정책 책임자 이 데이비드 sak스의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우호적인 정책이 언급되지 않자 주요 코인 가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백악관 가상자산 차례로 임명된 데이비드 sak스 페이팔 전 최고 운영 책임자가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에서는 첫 기자회견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발표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얘기만 나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이날 sak스는 재무부와 법무부, 상무부 장관 등 주요 행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가상자산 행정기관 태스크포스 설립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현재 상원과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추후 가상자산의 발행과 운행을 규율하는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관심을 모은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에 대해선 백악관 실무그룹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단계인데다 명확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 중에 있습니다. 또 향후 3에서 5개월 내에 세부적인 안을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은 현재 뜨거운 감자, 이 AI에 관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AI 핵심 강국 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최고 AI 전문가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울시는 5일 AI 분야의 대기업, 스타트업 대표와 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해 AI 산업 육성 전략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AI로 승부하기 위해선 충분한 인적 자원 확보와 데이터 가공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최고조로 올려야 한다는 이 최선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현재 서울시에는 불필요한 규제가 AI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거나 첨단 경제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 중이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행정에 AI 기술을 접목한 서울시 AI 행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3년간 총 2,064억 원을 들여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딥시크의 출연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기회의 문을 열어줌과 동시에 서울시 AI 발전에 대한 힌트와 발상의 전환의 기회를 줬다며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AI 산업 육선 전략과 비전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